이 전기차가 충전소 걱정하려면 미국에 960만 개의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27,000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가솔린 주유소는 15만 6천 개가 있으니까 15만 6천 개 대 27,000개니까 얼마나 아직도 충전소가 부족한 건가를 볼 수가 있고 2030년에 늘어나는 전기차를 다 커버하려면 960만 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는 충전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 대 같은 가솔린차보다 훨씬 많은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이제 120V짜리, 240V짜리, 480V짜리에서 압력이 전압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고압 전력 있을 때 보시면 1시간 충전으로 제일 전압이 작으면 2.5마일 가고 10마일에서 20마일 가고 이쪽은 60에서 80마일 가야 되니까 월등히 고압 충전이 주행거리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 충전소가 많이 있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테슬라 경쟁력은 지금 다른 데보다 충전소를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충전소의 장점이 되게 많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충전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기차의 스타트업 중에 차지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기 벤츠를 만드는 다을모, BMW, 도요타가 합작을 해서 2025년까지 250만 개의 충전소를 전 세계에다 깔겠다라고 하는 회사고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됐었죠. 폭스바겐이 디젤 연비 조작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했다는 건데 그걸 미국의 국무성에서 합의를 한 조건 중에 하나가 2조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에다 전기차 충전소를 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로 지금 미국에 충전소를 내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별도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회사로 볼타라고 하는 충전소인데요. 여기는 무료 충전소인데 충전하는 동안 대신 그 화면에 광고를 보는 광고 수익으로 무료 충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충전소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용된 것보다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모바일 충전소, 자동차 방전되면 와서 배터리를 해주는 것처럼 이런 모바일 충전소 쪽으로 가는 게 스파크 차지나 프리와이어라고 하는 회사들이 볼보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와이어인데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회사도 있고요. 싸게 충전하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그걸 충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태양광 충전소를 하는 회사는 엔비전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가 전기 충전소를 겸하는 그래서 쉘이 그린랏과 함께 전기 충전소를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설치해서 충전을 하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를 매니아들이 많은데 사고 싶을 텐데 보시면은 보통 충전할 때 모델 3 충전할 때 한 21달러를 내는 거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에 있는 게 지금 충전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시면은 또 강북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강남에만 있고 분당에만 있고 속초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기권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3를 가지고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미국의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한 12조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라고 돼 있어서 지금 테슬라를 갖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쟁력은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잘 만드는 이유 중에는 배터리도 만들고 액정도 만들고 특히 메모리 칩을 내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쪽으로 백워드의 수직 통합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동차 회사인데 이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자체 경쟁력도 있지만 배터리를 남보다 싸게 만들면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전소를 많이 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절대적인 경쟁 우위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수직 통합을 하고 있는 수직 통합에 의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의해서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이 충전망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사게 하는데 중요한 싸게 만들게 하고 쓰는데
걱정을 덜하게 만드는 큰 경쟁력으로 있습니다. 테슬라의 또 다른 숨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소위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자동차 같으면은 배출가스가 없는 제로 에미션 비클을 몇 대 이상, 몇 퍼센트 이상 판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제로 에미션 비클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데요. 테슬라는 가솔린차를 하나도 안 파니까 100% 다 제로 에미션 비클이잖아요. 그래서 퍼센티지 요구보다 훨씬 많으면 그 퍼센트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들은 크레딧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권하고 같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회사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돈으로 메꿔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테슬라 혼자 이 압도적으로 제로 이미션 비클을 팔다 보니까 다른 회사한테다가 팔은 이 제로 에미션 비클 크레딧이 그것으로부터 매출액이 보시면 무려 2015년에 2천억, 2019년에 203억, 그 다음에 590억, 4억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다른 회사가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을 테슬라한테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이 매출액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볼 수 있죠. 5조 9,400억, 그러니까 6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원의 매출을 지금 다른 회사한테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eating the lunch of other auto competitors, 이제 다른 회사들의 점심을 먹는다는 건데요. 다른 회사의 점심 도시락을 뺏어서 공짜로 먹는 게 되는 거죠. 다른 쪽에 이제 비용을 전가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일부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앨런 테스크가 좀비 경제다, 나는 그 규제를 통해서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연간 6조의 매출을 이익을, 이거는 원가가 없는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델 3가 압도적으로 다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다 테슬라로부터 제로 에미션 비클 크레딧, 기후변화 가스 배출이 하나도 없는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배출권처럼 그런 배출권을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신용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매출액이 저렇게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31%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력 같은 걸 함부로 줄이면 안 되는 이유가, 전기차가 정말 대중화되면 전기 수요가 급증합니다. 지금 다 석유 수입하는 거를 전기로 써야 되잖아요. 그때 석유를 수입해서 전기를 만들 거냐, 원자력으로 만들 거냐, 재생에너지로 만들 거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기 수요는 늘고 가솔린 경우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솔린 경우에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또 없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테슬라의 중요한 경쟁력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 소프트웨어, 기존까지 가장 2레벨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걸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서를 하면 4,000불의 그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면 8,000불을 더 얹는 거고, 곧 10,000불로 차지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 팔아먹은 모델 3에 오토파일럿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4,000불에 짜리 갖고 있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을 8,000불을 주고 새로 살래? 대신에 오토파일럿 있는 사람들은 5,000불을 더 내면 이제 8,000불짜리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 비용 많이 들지만 하나하나씩의 별도 생산하는데 부품 비용이 전혀 안 드는, 한계 비용이 없는 제품이고, 자동차를 팔아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셀프 드라이빙 카의 옵션이 올 때마다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한번 팔아먹고 자동차 회사가 고객한테 추가로 파는 게 거의 없잖아요. 고장나서 부품 파는 것밖에 없는데, 차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10,000불짜리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팔음으로써 차값에 지금 40,000불짜리라고 해도 거의 20%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매출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테슬라 회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 이유가 되는 거죠. 요약해 보면 배터리 기술과 대량 생산으로 배터리 기술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보다 앞서서 충전소, 고속 충전소를 많이 깔아놨다는 게 테슬라의 경쟁력이고 다른 업체들이 열심히 쫓아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매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기후변화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용을 해서 건 6조 가까운의 원가 없는 이익을 다른 회사한테로부터 지금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세 번째가 자동차 위에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테슬라라고 하는 탑 브랜드 같이, 이래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 뉴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지금 현재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